여보! 요양원 계획 진행 중이야. 조금만 더 기다려.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이 기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들어주시단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날 3일 전 새벽 4시 알람 소리가 울리기도 전에 제 눈은 저절로 떠졌습니다. 72세가 된 지금도 몸은 명절이 다가오면 본능적으로 깨어나더군요. 저 박명자는 이불을 걷어내고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남편 강철수를 깨우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나왔어요. 거실은 고요했습니다. 아들 부부는 안방에서, 손주들은 작은 방에서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죠. 좋아, 조용할 때 시작해야지. 저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자 어제 장봐온 재료들이 빼곡히 쌓여 있었어요. 떡국떡, 소고기, 각종 채소들, 전 부칠 재료들. 후, 한숨이 절로 나왔지만 저는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올해가 50번째 명절이구나. 22살에 시집와서 지금까지 계산을 해보니 정확히 50년이었습니다. 50년 동안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매 명절마다 온 집안 음식을 혼자 준비했어요. 시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함께 했지만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25년은 완전히 혼자였죠. 이제는 며느리가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떡국떡을 어슷하게 썰기 시작했어요. 칼질을 하는데 손가락 마디가 욱신거렸습니다. 관절염 때문이죠. 하지만 참았습니다. 늘 참아왔으니까요. 떡 써는 것을 마치고 이번엔 육수를 내기 위해 소고기를 꺼냈습니다. 양지머리를 큰 냄비에 넣고 물을 부어 센 불에 올렸어요. 슈잉 마이너스 물이 끓기 시작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머니, 뒤에서 며느리 은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은주가 잠옷 차림으로 부엌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은주야, 왜 안 자고 일어났어? 아직 새벽인데. 어머니야말로 벌써 일 시작하신 거예요? 은주는 제가 준비해 놓은 재료들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응? 제 말은요, 어머니 나이도 이제 70이 넘으셨잖아요. 명절 음식 준비하는 거 너무 힘드시잖아요.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며느리가 이런 말을 하다니 뭔가 이상했어요. 괜찮아. 엄마는 할 수 있어. 아니에요, 어머니. 이제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편히 쉬세요. 은주는 제 손에서 칼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칼을 꽉 쥐었어요. 은주야, 괜찮다니까. 엄마가 할게. 어머니, 제발요. 이제 그만 쉬세요. 어머니가 계속 이러시면 제 입장이 어떻게 돼요? 내 입장? 네. 주변 사람들이 다 그래요. 며느리가 있는데 시어머니 보고 명절 음식 시키냐고요. 저 너무 창피해요. 은주의 말에 저는 뭐라 대꾸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 맞는 말이긴 했어요. 며느리가 있는데 제가 계속 모든 걸 도맡아 하는 게 이상하긴 했죠. 그럼 내가 하겠다는 거야? 네,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이제 진짜 쉬세요. 제가 다 준비할게요. 은주는 진심으로 보이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칼을 내려놓았어요. 알았어. 그럼 내가 해봐. 힘들면 언제든지 말하고. 네. 걱정 마세요, 어머니. 은주는 환하게 웃으며 앞치마를 두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부엌을 나와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이상하게 허전했습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명절 준비를 안 하게 된 거죠. 이게 좋은 건가? 왜 이렇게 찜찜하지?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저는 애써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며느리가 드디어 철이 들었다고 좋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새벽 방송이라 별게 없었지만 그냥 틀어놓고 있었어요. 부엌에서는 은주가 뭔가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칼질하는 소리, 물 끓는 소리. 잘하고 있나? 궁금했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며느리를 믿어보기로 한 거니까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부엌에서 갑자기 앗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부엌으로 달려갔어요. 은주야, 무슨 일이야? 은주는 손가락을 입에 물고 있었습니다. 칼에 베인 모양이었어요. 아, 괜찮아요, 어머니. 그냥 살짝 베었어요. 어디 보자. 저는 은주의 손을 잡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깊지 않은 상처였어요. 밴드 붙여야겠다. 가만히 있어. 저는 구급함을 꺼내 은주의 손가락에 밴드를 붙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부엌을 둘러봤어요. 떡국떡은 두껍게 잘려 있었고 육수는 너무 센 불에 올려져 있어서 거품이 넘칠 것 같았습니다. 은주야, 불 좀 줄여야 할 것 같은데. 아, 네네. 은주는 황급히 불을 줄였습니다. 저는 떡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이렇게 두껍게 썰면 떡국에 넣었을 때 제대로 익지 않아요. 은주야, 떡은 이렇게 어슷하게 얇게 썰어야 해. 두껍게 썰면 안 익어. 아, 그래요? 제가 다시 썰게요. 아니야, 됐어. 내가 할게. 저는 결국 칼을 들고 떡을 다시 썰기 시작했습니다. 은주는 미안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괜찮아. 처음이니까 그럴 수 있지. 저는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역시 내가 해야 하나. 설날 2일 전 저는 결국 부엌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은주는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하는 족종일을 망쳐서 제가 다시 해야 했어요. 전을 부치다가 태우고 잡채를 만들다가 간을 너무 짜게 하고 갈비찜은 아예 압력솥 사용법을 몰라서 손도 못 댔죠. 어머니, 제가 정말 못해서 죄송해요. 은주는 계속 미안하다고 했지만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차라리 혼자 하는 게 나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어요. 설날 1일 전, 드디어 대부분의 음식 준비가 끝났습니다. 저는 녹초가 되어 소파에 쓰러졌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남편 철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당신이 다 한 거 아니에요? 은주가 도와준다더니. 도와주긴 했어. 근데 뭐,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지. 저는 며느리를 감싸주었습니다. 남편이 며느리한테 뭐라고 할까봐 걱정됐거든요. 그때 은주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내일 친척들 오시면 제가 음식 차릴게요. 어머니는 그냥 쉬세요. 응, 알았어. 고맙다. 저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왜 며느리가 갑자기 이렇게 나오는 걸까? 뭔가 수상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냥 피곤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라고 여기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면 명절이 끝나. 조금만 더 버티자. 그렇게 저는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몰랐던 것이 있었습니다. 며느리 은주가 계획하고 있는 진짜 의도를 말이죠. 설날 당일 아침, 설날 복 많이 받으세요. 현관문이 열리고 친척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시동생 가족, 시누이 가족, 그리고 먼 친척들까지. 거실은 순식간에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형님, 올해도 건강하시네요. 누나, 오랜만이에요.
인사들이 오가는 가운데 저는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음식을 날랐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은주가 달려와 제 손에서 쟁반을 빼앗았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어머니, 쉬세요. 제가 다 할게요. 은주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거실로 음식을 날랐어요. 친척들이 은주를 보며 칭찬했습니다. 아이고, 은주 씨 정말 효부네요. 시어머니 일 다 도와드리고. 우리 며느리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는데. 은주는 겸손한 척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어머니가 나이 드셨는데 제가 해드려야죠. 그 말에 저는 뭔가 찔렸습니다. 나이 들었다는 말을 굳이 해야 하나. 하지만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친척들 앞에서 며느리랑 티격태격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친척들은 떡국을 떠먹으며 한마디씩 했어요. 이 떡국 떡이 좀 두꺼운데? 응, 그래. 나는 괜찮은데. 아니, 보통보다 두껍네. 씹는 느낌이 다르네. 저는 그 말을 듣고 움찔했습니다. 제가 다시 썰긴 했지만 은주가 처음에 두껍게 썬 떡들이 일부 섞여 있었거든요. 아, 그게 제가 썬 거예요. 은주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힘드시다고 하셔서 제가 떡을 썼는데 제가 아직 서툴러서 그래요. 죄송해요. 친척들은 은주를 쳐다봤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도 은주 씨가 했다니 대단하네요. 처음 하는 거면 그럴 수 있죠. 친척들은 은주를 칭찬했지만 저는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 굳이 어머니가 힘드시다고라는 말을 덧붙인 걸까? 식사가 끝나고 친척들은 거실에 모여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형님, 올해는 좀 쉬셨어요? 은주 씨가 많이 도와드렸다면서요? 시동생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려고 입을 열었는데 은주가 먼저 말했어요. 네, 제가 최대한 도와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자꾸 내가 할게 하시면서 제가 못하게 하세요. 어머, 어머니가 워낙 완벽주의시라서요. 제가 하는 걸 못 믿으시나 봐요. 은주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말 속에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친척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형님, 그래도 이제 며느리한테 좀 맡기셔야죠. 그러게요. 며느리가 하겠다는데 왜 막으세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변명하려고 해도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니, 나는 그냥 어머니는 완벽하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직 서툴러서 어머니 기준에 안 맞나 봐요. 은주가 다시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친척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도 형님, 이제 며느리를 믿어보세요. 저는 점점 더 궁지에 몰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왜 제가 며느리를 못 믿는 나쁜 시어머니가 되는 거죠? 오후가 되고 친척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거실에는 남편 철수, 아들 수호, 며느리 은주, 그리고 저만 남았어요.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은주가 또 다가와 말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할게. 어머니, 오늘 하루 종일 고생하셨잖아요. 이제 좀 쉬세요. 은주는 제 손에서 설거지 수세미를 빼앗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물러섰어요.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으니 온몸이 쑤시고 아팠습니다. 아, 정말 나이를 먹긴 먹었나 보다. 그때 은주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세요.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어머니, 병원 한번 가보세요. 요즘 자꾸 피곤하시다고 하시잖아요. 아니야, 괜찮아. 어머니,
혹시 치매 검사도 받아보실래요? 뭐? 저는 깜짝 놀라 은주를 쳐다봤습니다. 아, 그게 아니라 요즘 어머니가 자꾸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요. 내가 언제 깜빡했어? 어제도 열쇠를 어디 뒀는지 못 찾으셨잖아요. 그건 그냥 잠깐 잊어버린 거지. 그런 게 치매 초기 증상일 수 있대요. 제 친구 엄마도 그렇게 시작하셨다고. 은주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옆에 있던 아들 수호가 끼어들었어요. 엄마, 그래도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건강검진 겸해서요. 알았어. 저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마음속은 복잡했습니다. 치매? 나한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며느리가 왜 자꾸 나를 늙고 병든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지? 뭔가 이상했습니다. 며느리의 태도가 지나치게 친절하면서도 동시에 저를 무능한 노인으로 만들려는 것 같았어요. 그때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방문을 살짝 열었어요. 복도에서 은주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응, 계획대로 진행 중이야. 조금만 더 기다려.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명절 음식도 못 만들게 했고 친척들 앞에서 무능한 이미지 만들었어. 이제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돼.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응, 치매 검사받게 하고 그 다음에 요양원 얘기 꺼낼 거야. 남편 설득은 내가 할게. 저는 그 말을 듣고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요양원? 날 요양원에 보내려고? 은주의 통화가 계속되었습니다. 집은 우리가 차지하는 거지. 시어머니 없으면 훨씬 편할 거 아냐. 그리고 이 집 팔면 돈도 꽤 되고. 저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조용히 방문을 닫고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렸습니다. 내 며느리가 나를 이렇게. 설 연휴가 끝나고 며칠 후 며느리 은주는 저를 병원에 데리고 갔습니다. 어머니, 건강검진 받으러 가요. 제가 예약 다 해뒀어요. 응. 저는 아무 말 없이 따라갔습니다. 은주의 계획을 알고 있었지만 일단은 모르는 척하기로 했어요. 병원에 도착하자 은주는 저를 진료실로 안내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시어머니 치매 검사 받으러 왔어요. 의사는 저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어르신, 요즘 기억력에 문제가 있으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어머니, 어제도 열쇠 못 찾으셨잖아요. 은주가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그냥 잠깐. 그리고 명절 때도 음식 만드시다가 불 끄는 거 까먹으셨잖아요. 그건. 저는 변명하려고 했지만 의사는 이미 은주의 말을 믿는 눈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기본 검사부터 해보시죠. 그렇게 저는 치매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간단한 질문들이었어요. 오늘 날짜, 대통령 이름, 간단한 계산 등. 저는 모든 질문에 정확히 대답했습니다. 검사 결과 제 인지 기능은 정상이었어요. 어르신, 검사 결과 치매는 아닙니다. 정상 범위예요. 의사의 말에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실망한 표정이었어요. 아, 그래요? 그럼 다행이네요. 은주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주는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아이는 정말로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는구나. 집에 도착하자 아들 수호가 현관에서 저희를 맞았습니다. 엄마, 검사 결과 어때요? 정상이래. 치매 아니라고. 다행이네요. 수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수호를 방으로 데리고 갔어요.
저는 거실에 앉아 있었지만 방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여보, 그래도 어머니 나이가 있으시잖아요. 이제 혼자 계시기 힘드실 거예요. 그래도 엄마 건강하신데 뭐. 여보, 우리도 생각해야 하지 않아요? 어머니 모시고 사는 거 힘들잖아요. 은주야, 그게 무슨 말이야? 여보, 솔직히 말할게요. 저 이제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거 힘들어요. 은주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명절 때도 결국 제가 다 했잖아요. 어머니는 그냥 저 못 믿으시는 거예요. 은주야, 여보, 우리 좀 독립해서 살면 안 돼요? 아니면 어머니를 좋은 요양원에 모시는 건 어때요? 요양원? 엄마를? 수호의 목소리가 놀라서 높아졌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며칠 후 아들 수호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얘기 좀 해요. 응, 뭐. 저는 평소처럼 대답했지만 이미 무슨 이야기를 할지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 혹시 엄마 명의로 된 이 집 우리한테 증여해 주실 생각 없으세요? 증여? 네. 세금 문제도 있고 해서요. 미리 증여받으면 세금을 아낄 수 있대요. 저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민우야, 그게 내 생각이야? 아니면 은주 생각이야?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솔직히 말해봐. 은주가 시킨 거지? 아들은 대답하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민우야, 엄마는 아직 이 집 팔 생각 없어. 그리고 증여도 안 할 거야. 엄마가 죽으면 그때 내 거 될 거 아니냐? 왜 그렇게 급해? 제 말에 아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은주가 거실로 나왔어요.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를 내쫓으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법적으로 정리를 좀 하려는 거예요. 법적으로 정리? 네. 만약 어머니한테 무슨 일 생기면 상속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잖아요. 은주는 그럴듯한 이유를 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속셈을 다 알고 있었어요. 은주야, 솔직히 말해봐. 너 날 요양원 보내려고 하는 거지? 네. 은주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내가 다 들었어. 내가 전화 통화하던 거. 어머니, 그게 넌 처음부터 나를 무능한 노인으로 만들어서 요양원에 보내고 이 집을 차지하려고 했던 거야. 제 말에 거실은 순간 정적에 빠졌습니다. 아들 수호가 은주를 쳐다봤어요. 은주야,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에요. 어머니가 오해하신 거예요. 오해? 넌 명절 때도 일부러 음식을 망쳐서 나를 무능하게 보이게 했어. 그리고 친척들 앞에서 내가 치매 걸렸다는 소문을 퍼뜨렸지. 어머니. 그리고 날 병원에 데리고 가서 치매 검사받게 했어. 내가 치매라는 진단을 받으면 그걸 핑계로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던 거야.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은주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아들 수호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은주를 쳐다봤습니다. 은주야, 설마 이게 사실이야? 거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아들 수호는 아내 은주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쳐다봤어요. 은주야, 엄마 말이 사실이야? 은주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눈물을 터뜨렸어요. 여보, 저는 정말 힘들었어요. 뭐가 힘들었는데?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매일 눈치 보고 간섭받고. 은주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날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어? 제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냥 우리만의 공간이 필요했어요. 그렇다고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쳐넣어? 건강한 사람을? 저는
은주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들 수호가 소파에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은주야, 도대체 언제부터 이런 생각을 한 거야? 여보, 미안해요. 저도 잘못 생각했어요. 잘못 생각한 게 아니라 범죄야. 멀쩡한 사람을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잖아. 수호가 처음으로 은주에게 화를 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심경이 들었어요. 아들이 제 편을 들어주는 게 고맙기도 했지만 동시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 가족이 이렇게 무너지다니.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 철수가 퇴근해서 돌아온 거였어요. 다들 왜 이래? 무슨 일이야? 철수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아빠, 수호가 아버지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은주가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계획했던 것, 명절 음식을 일부러 망친 것, 친척들 앞에서 제가 치매라는 소문을 퍼뜨린 것. 철수는 이야기를 듣는 내내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은주 씨, 이게 정말입니까? 죄송합니다, 아버님. 죄송하다고 해서 될 일입니까? 당신은 우리 마누라를 요양원에 쳐넣으려고 했잖아요.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소에 조용하고 온화한 사람이었지만 이번만큼은 정말 화가 난 모양이었어요. 은주 씨, 당신 당장 짐 싸서 나가시오. 아버님, 우리 집에 당신 같은 사람은 필요 없어요. 나가. 철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은주는 울면서 수호를 쳐다봤어요. 여보, 저를 내쫓는 거예요? 수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힘없이 말했어요. 은주야, 미안하지만 당분간 너희 친정에 가 있어. 나도 생각 좀 해봐야겠어. 여보, 제발, 지금은 좀 혼자 있고 싶어. 수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은주는 결국 짐을 싸서 집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 철수와 둘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당신 괜찮소? 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하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눈물이 자꾸 나려고 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나는 미처 몰랐소. 당신 잘못이 아니야. 내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며느리가 당신한테 그런 짓을 하는 줄 몰랐소. 철수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글쎄, 일단 은주가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봐야지. 그리고 수호가 어떻게 결정하는지도.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수호의 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호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은주야. 응, 나야. 지금 어디야? 친정? 응. 수호의 목소리는 피곤하고 지쳐 있었습니다. 은주야, 나 진지하게 물어볼게. 너 정말로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어? 그래. 알았어. 나도 생각 좀 해볼게. 통화가 끝났습니다. 저는 안방으로 돌아가 침대에 누웠어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 며칠이 지났습니다. 은주는 친정에서 지내고 있었고 수호는 매일 회사에서 늦게 돌아왔어요. 집안 분위기는 무겁고 침울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호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얘기 좀 해요. 그래, 앉아라. 수호는 소파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제가 은주한테 속은 거죠? 저는 은주가 정말 엄마를 위해서 명절 음식 하겠다는 줄 알았어요. 근데 다 계획이었던 거죠? 그런 것 같구나. 엄마, 죄송해요. 제가 엄마 편을 못 들어드렸어요. 수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은주가 너무 교묘하게 속인 거지. 엄마, 저 이혼해야 할까요?
수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이혼한다는 건 저도 원하지 않는 일이었어요.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하지만 엄마 생각에는 네, 은주가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는다면 같이 살기 어려울 것 같구나. 제 말에 수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제가 은주한테 한 번 더 기회를 줘볼게요. 근데 만약 또 이런 일이 생기면 그때는 내가 알아서 결정해라. 네, 엄마. 일주일 후 은주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은주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어머님, 아버님. 은주는 저와 철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은주는 눈물을 흘리며 사죄했습니다. 어머님을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던 것,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이었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저는 무릎 꿇은 며느리를 내려다봤습니다. 진심일까? 아니면 또 연기일까? 은주야, 일어나라. 어머님, 일어나서 내 눈을 똑바로 봐. 은주는 일어나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은주야,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게 있니? 아니요. 그럼 왜 나를 그렇게 하려고 했어? 저는 그냥 제 공간이 필요했어요.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게 답답했어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을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어? 죄송합니다. 저는 한참 동안 은주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은주야, 나는 너를 용서할 수 없어. 어머님. 하지만 수호가 너한테 기회를 주고 싶다고 하더구나. 그래서 나도 한 번만 더 봐주마. 정말요? 어머님. 대신 조건이 있어. 네, 말씀하세요. 첫째, 다시는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는 생각하지 마라. 네. 둘째, 명절 음식은 앞으로 같이 하자. 내가 배워야 나중에 내 시어머니도 될 테니까. 네, 알겠습니다. 셋째,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만약 다시 한 번이라도 나를 속이거나 해치려고 하면 그때는 너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알겠니?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은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게 은주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처음 며칠은 어색했어요. 은주는 저를 보면 고개를 숙이고 말을 조심스럽게 했습니다. 저도 은주를 경계하며 지켜봤어요. 정말로 변한 걸까? 아니면 또 연기일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은주에게 조금씩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제가 일어나 거실로 나왔을 때였어요. 은주가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주무셨어요? 아침 곧 준비될 거예요. 응, 고맙다.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은주가 스스로 아침을 준비하다니.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데 은주가 제 앞에 따뜻한 된장찌개를 놓았어요. 어머님, 맛있게 드세요. 고맙다.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간이 딱 맞았어요. 은주야, 맛있다. 정말요? 어머님이 하시는 거 보고 배웠어요. 은주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진심으로 보였어요. 며칠 후 은주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저 부탁드릴 게 있어요. 뭔데? 명절 음식 만드는 법 좀 가르쳐 주세요. 정말? 네. 제가 진짜 배우고 싶어요. 다음 명절에는 제대로 도와드리고 싶어요. 은주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알았다. 가르쳐 줄게.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날부터 저는 은주에게 요리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것부터
전 부치는 법, 잡채 만드는 법, 떡국 끓이는 법. 은주는 열심히 배웠어요. 노트에 적기도 하고 사진도 찍으면서 꼼꼼하게 기록했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응, 그래. 근데 불은 좀 더 줄여야 해. 안 그러면 타. 아, 네. 은주는 제 말을 잘 따라주었습니다. 며칠간 연습한 끝에 은주는 제법 요리 실력이 늘었어요. 어머님, 제가 만든 전 맛봐주세요. 은주가 자랑스럽게 접시를 들고 왔습니다. 저는 전을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맛있다. 이제 제법인데? 정말요? 와, 감사합니다. 은주는 어린아이처럼 기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이 아이도 변할 수 있구나.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추석 일주일 전 저는 은주를 불러 앉혔어요. 은주야, 이번 추석에는 내가 주도해서 음식 준비해 보는 게 어때? 네. 제가요? 응. 물론 엄마가 도와줄게. 하지만 주로 내가 하는 거야. 어머님,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은주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그동안 열심히 배웠잖아. 할 수 있어. 네. 해볼게요. 은주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추석 3일 전부터 은주는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 장도 보러 가고, 재료도 손질하고, 레시피도 다시 확인하고, 저는 옆에서 지켜보며 가끔 조언만 해주었습니다. 은주야, 고기는 이렇게 재워야 해. 네, 어머님. 저는 약한 불에서 천천히 붙여야 타지 않아. 알겠습니다. 은주는 제 말을 귀담아 들으며 열심히 했습니다. 추석 당일, 친척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형님, 올해는 누가 음식 준비했어요? 시동생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은주가 했어. 제 대답에 친척들이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요? 은주 씨가? 응. 내가 조금 도와주긴 했지만 거의 다 은주가 했어.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친척들은 음식을 먹으며 한마디씩 했어요. 이전 정말 맛있는데? 송편도 예쁘게 빚었네. 은주 씨, 요리 실력이 늘었네요. 은주는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형님, 며느리 교육 잘하셨네요. 친척들이 저를 쳐다보며 칭찬했습니다. 저는 은주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은주도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이제야 진짜 며느리가 된 것 같아. 추석이 끝나고 며칠 후 은주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 다음 명절부터는 온 가족이 함께 음식을 준비하는 건 어때요? 온 가족이? 네. 어머님, 그리고 아버님이랑 수호도요. 다 같이 하면 훨씬 재미있을 것 같아요. 은주의 제안에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사실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명절 음식 준비가 한 사람의 짐이 아니라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시간이 된다면 좋은 생각이다. 그렇게 하자. 정말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은주야. 네. 고맙다. 정말로 변하려고 노력해줘서. 제 말에 은주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머님, 저야말로 감사해요. 저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셔서 이제 진짜 우리 며느리가 됐구나. 저는 은주를 안아주었습니다. 은주도 저를 꼭 안았어요. 그렇게 우리는 화해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다시 설날이 다가왔어요. 작년 이맘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설날 일주일 전 우리 가족은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자, 이번 설날 음식은 어떻게 준비할까? 제가 물었습니다.
떡국은 제가 할게요. 은주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나는 전을 부칠게. 남편 철수도 말했습니다. 저는 잡채 만들겠습니다. 아들 수호도 참여했어요. 그럼 엄마는 갈비찜을 할게. 그리고 다 같이 송편도 빚자. 좋아요. 우리 가족은 역할을 나눠 명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설날 2일 전부터 부엌은 온 가족의 놀이터가 되었어요. 아빠, 전 이렇게 부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럼 어떻게 하는데? 불 좀 줄이세요. 타잖아요. 은주가 시아버지에게 요리를 가르치는 모습이 웃겼습니다. 엄마, 이 잡채간 좀 봐주세요. 어디 보자. 조금 더 짜게 해야 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수호도 열심히 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했습니다.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설날 전날 밤, 송편을 빚으면서 은주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작년 설날 생각나세요? 그럼 어떻게 있겠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머님한테 너무 큰 상처를 드렸죠.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은주는 손을 멈추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 처음에는 진짜 어머님이 싫었어요. 간섭하시는 것도, 잔소리하시는 것도. 근데 요즘 들어 생각이 바뀌었어요. 어머님이 그러신 건 다 저를 위해서였다는 걸 알았어요. 은주야. 어머님, 저 이제 어머님을 엄마처럼 생각하고 싶어요. 친엄마처럼요. 은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은주야. 고맙다. 정말 고맙다. 저는 은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님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우리 딸.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수호와 철수도 눈물을 훔쳤어요. 설날 당일 친척들이 모였습니다. 작년과 똑같은 멤버들이었어요. 형님, 올해는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시동생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올해는 온 가족이 다 같이 했어. 온 가족이요? 응. 나도 하고, 철수도 하고, 수호도 하고, 은주도 하고. 와, 대단하시네요. 친척들은 감탄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모두들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떡국이 작년보다 훨씬 맛있는데요? 전도 완벽하고. 이 잡채는 누가 만든 거예요? 수호가 만들었어. 아들이요? 대단한데요? 수호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신우이가 저를 조용히 불렀어요. 언니, 진짜 대단해요. 뭐가? 은주 씨 완전히 변했잖아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냥 기회를 준 거지. 언니가 정말 대단한 시어머니세요. 저 같으면 못 용서했을 거예요. 사람은 변할 수 있어. 은주도 그랬고. 신우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이 되고 친척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거실에는 우리 가족만 남았어요. 후, 드디어 끝났다. 수호가 소파에 풀썩 쓰러졌습니다. 다들 수고했어. 제가 말했습니다. 그나저나 엄마 내년에도 이렇게 할 거예요? 당연하지.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하는 거야. 에이, 힘든데. 힘들어도 다 같이 하면 재미있잖아. 은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오빠. 그리고 이게 훨씬 공평한 거예요. 그렇긴 하지. 수호도 웃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거실에 둘러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작년 이맘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작년에는 긴장되고 불안했다면 올해는 편안하고 따뜻했어요. 이게 바로 가족이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74세가 되었어요. 지난 2년간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배신, 갈등,
그리고 화해.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모든 일들이 저희 가족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또 명절이 왔지만 이제는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어머님, 이번 추석에는 제가 새로운 메뉴를 준비해 봤어요. 은주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새로운 메뉴? 네. 유튜브에서 배운 건데 현대식 떡갈비예요. 어머님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지만 좋아, 한번 해보자. 저는 은주를 믿었습니다. 추석 준비는 여전히 온 가족이 함께 했어요. 이제는 모두가 익숙해져서 훨씬 빠르고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아빠, 전 부치는 솜씨가 늘었는데요? 그럼 내가 누군데? 명절의 전문가지. 철수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빠 잡채감 맞아요? 맞아. 딱 좋은데? 가족들은 서로 맛을 보며 피드백을 주고받았습니다. 추석 당일, 친척들이 모였고 이번에도 음식에 대한 칭찬이 쏟아졌습니다. 형님네는 정말 가족이 화목하네요. 명절 음식도 다 같이 준비하시고 우리도 본받아야겠어요. 친척들의 칭찬에 저는 뿌듯했습니다. 식사 후 은주가 준비한 현대식 떡갈비가 나왔어요. 자, 이건 제가 특별히 준비한 거예요. 한번 드셔보세요. 친척들은 떡갈비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와, 이거 진짜 맛있는데? 은주 씨, 요리 천재 아니에요? 어머님한테 배운 거예요. 은주가 저를 가리키며 웃었습니다. 저는 은주를 보며 흐뭇하게 웃었어요. 이 아이가 정말 많이 컸구나. 명절이 끝나고 며칠 후, 은주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저 임신했어요. 뭐? 저는 깜짝 놀라 은주를 쳐다봤습니다. 정말이야? 네. 어제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8주래요. 은주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너무 기뻐서 은주를 꼭 안아주었어요. 아이고, 우리 은주. 정말 축하한다. 감사해요, 어머님. 수호도 알아? 아직이요. 어머님한테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 고맙다. 저는 은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님, 저 아기 낳으면 어머님처럼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넌 충분히 좋은 엄마가 될 거야. 어머님, 제가 아기한테도 어머님이 저한테 해주신 것처럼 사랑을 많이 줄게요. 그래, 그렇게 해라.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10개월 후, 은주는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강민준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어머님, 안아보세요. 은주가 아기를 제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민준이를 안았어요. 작고 연약한 아기, 제 손주였습니다. 민준아, 할머니란다. 민준이는 제 얼굴을 쳐다보며 방긋 웃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눈물이 흘러내리는 걸 느꼈어요. 내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구나. 2년 전 며느리에게 배신당하고 절망했던 그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금은 사랑하는 며느리가 있고 건강한 손주가 있고 화목한 가족이 있었어요. 민준이가 돌이 되던 해 설날, 우리 가족은 또 모여 명절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민준이도 함께였어요. 민준아, 할머니 봐. 이게 떡국이란다. 저는 민준이에게 떡국을 보여주었습니다. 민준이는 신기한 듯 떡국을 쳐다봤어요. 어머님, 민준이도 나중에 크면 명절 음식 만드는 거 가르쳐 주세요. 그럼 당연하지. 우리 민준이도 할아버지, 아빠처럼 전 부치는 법 배워야지. 네. 은주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명절 준비를 하면서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우리 가족이 만든 이 새로운 전통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거라는 것을요.
민준이가 크면 민준이도 참여하고, 민준이가 결혼하면 민준이의 배우자도 참여하고, 그렇게 대대손손 이어지는 아름다운 전통이 될 거라는 것을요. 명절 식사를 마치고 친척들이 모두 돌아갔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민준이를 무릎에 앉혔어요. 은주가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2년 전 생각나세요? 그럼 어떻게 있겠니? 저 정말 어리석었죠?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어머님, 그때 저를 용서해 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게 아니었으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거예요. 은주야,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는 거지. 네, 어머님. 저 정말 많이 배웠어요. 은주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님, 사랑해요. 진심으로요. 나도 사랑한다, 우리 딸. 저는 은주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민준이는 우리를 보며 까르르 웃었어요. 그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77세가 되었어요. 민준이는 4살이 되었고, 은주는 둘째를 임신했습니다. 우리 가족의 명절 전통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민준이도 조금씩 참여해요. 할머니, 민준이도 떡 썰어요. 그래, 우리 민준이. 할머니가 도와줄게. 저는 민준이와 함께 떡을 썹니다. 은주는 옆에서 미소 지으며 지켜봐요. 어머님, 민준이가 어머님 꼭 닮았어요. 그래. 네. 요리하는 거 정말 좋아해요. 나중에 커서 요리사 되겠대요. 하, 우리 민준이 꿈이 생겼구나. 저는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명절이 되면 우리 가족은 여전히 함께 모여 음식을 준비합니다. 더 이상 시어머니 혼자 짊어지는 짐이 아니에요. 온 가족이 함께 나누는 즐거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은주와 둘이서 차를 마시고 있을 때였어요. 어머님, 제가 며느리들한테 조언해 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조언? 네. 제 친구들 중에 시어머니랑 사이가 안 좋은 친구들이 많거든요. 제가 뭐라고 해줘야 할까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은주야, 이렇게 말해줘. 시어머니도 사람이다. 존중받고 싶어 한다. 그리고 며느리가 진심으로 대하면 시어머니도 진심으로 대한다. 네, 어머님. 그리고 하나 더. 명절은 시어머니 혼자 감당할 일이 아니다. 가족 모두가 함께 해야 한다. 맞아요. 정말 그래요.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주야, 넌 정말 훌륭한 며느리가 됐어. 아니, 훌륭한 딸이 됐어. 어머님, 감사해요. 우리는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올해 설날, 저는 거실에 앉아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남편 철수는 전을 부치고 있고, 아들 수호는 잡채를 만들고 있고, 며느리 은주는 떡국을 끓이고 있고, 손주 민준이는 송편을 빚고 있었어요. 모두가 웃으며 즐겁게 명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이게 바로 가족이구나. 이게 바로 진짜 명절이구나. 50년 동안 혼자 짊어졌던 명절의 짐. 이제는 가족 모두가 함께 나누는 행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던진 그 한마디 마이너스 어머니, 이제 그만 쉬세요. 마이너스가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처음에는 배신이었지만 결국에는 축복이 되었어요. 그 일을 통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명절 노동도 노동이다. 그리고 그 노동은 한 사람이 아니라 가족 모두가 나눠야 한다는 것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족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다들 수고 많다. 우리 가족 사랑한다. 우리도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어머님. 할머니 사랑해요. 가족들의 목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77세, 저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명절이었습니다.